국장을 비롯한 취재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5G 실태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5G 스피드 및 확산에 대해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BP 신문사가 취재한 원본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일본 니케이 BP 신문사는 니케이 신문 자회사인데 비중이 큰 신문사입니다. 주로 IT를 많이 다루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매체 니케이 크로스 트렌드는 현재 주목되고 있는 5G가 이루는 비즈니스 혁명을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 최초로 상영 중인 한국 5G 통신 속도 및 전반적인 현황 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전문입니다. 럭비 월드컵에서 전개하는 사전 서비스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도 5G 시대가 도래합니다. 5G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특집 제1회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을 방문해서 5G 현황과 현 상태에 대해서 현지 리포트했습니다. 서울 중앙을 흐르는 한강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대형 호텔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용산구, 한국에서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3위, 5G 서비스로 공세를 가하는 LGU 플러스의 본사 빌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LGU 플러스의 협조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2019년 4월에 시작한 5G 서비스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돌과 VR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외에도 야구와 골프의 영상 전달 등 5G와 관련된 서비스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첨단 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콘텐츠의 내용은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오듯이 방문 전에 알고 있었던 5G에 대한 지식 수준이 능력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시 공간 옆 계단에서 2층에 올라가니 냉장고만한 크기의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지국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 일행을 안내해준 직원이 그 캐비넷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금속 케이스로 덮여있는 전원 공급 장치와 안테나 등 복잡할 것이다 라는 생각 의외로 심플한 장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측정해 봅시다. 이 기지국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공간에서 5G 스마트폰의 속도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초당 1기가빗. 최근 스마트폰이 그 무선 랜을 통해 통신하는 경우 최대 속도는 866메가비트가 되는 것이 한계인데 통신 상황에 따라 현재의 무선 랜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하게 통신할 수 있는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2개월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하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9년 4월입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등 3개사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비스 시작을 노리던 미국보다 빠른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은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자들도 통신 품질에 대한 눈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5G망도 빠르게 배포할 수 있었다면서 LGU 플러스 부회장 최주식 씨는 말을 합니다. 6월 당시 한국 전체 5G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200만 명에 달했다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LGU 플러스는 서울 시내의 거의 전역에서 5G 야외 공간을 정비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지하철로도 영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장소에서 5G 편의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2019년 내에 한국의 5G 사용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약 9개월 만에 5G 이용자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환경에서 초당 1기가비트가 나왔는데 실제 일반 거리에서는 어떨까요? 기존 LTE, 즉 4G죠. LTE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양 국가 간의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서비스를 전개한 한국의 5G에 대한 통계는 2020년에 본격화하는 일본의 5G 서비스를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19년 8월 하순에 마스모토 편집장이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서울을 방문하여 5G의 실제 성능을 알 수 있는 속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해외여행의 모바일 라우터를 대여하는 글로벌 와이파이와 현지 법인 모바일 코리아에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의 5G 단말기를 임대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 통신 속도 측정 앱 벤치비를 실행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이 많은 서울 시내 5개소에서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터미널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번잡한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가 속도가 나타나기 쉽다면서 비전 모바일 코리아의 조언에 따른 우선 잔디 녹색이 눈부신 서울 광장에서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초당 400메가비트 이상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 중간에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속도가 40에서 50메가비트 정도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황에서 5G 속도가 최소 LTE보다 10배나 빠른 셈입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 갑자기 700메가비트를 넘는 속도를 본 우리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일본의 기술보다 한 단계 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5G 평균 속도가 400Mbp인 곳에서 1.5GB 파일을 다운로드했더니 약 5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는 40Mbp의 LTE 환경에서는 5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체감 속도는 무려 6배나 빠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5G의 속도는 상상 이외로 빠르고 쾌적한 스마트폰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협력사가 이전에는 LTE만 연결되는 곳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동사 간 경쟁으로 점차 5G 기지국이 대폭 늘어나면서 통신 품질이 향상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빠르게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B2B 사업 벡터로 5G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최주식 LGU 플러스 부사장의 단언대로 5G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에는 우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한국의 5G 통신 기술에 비해 일본은 지금 시범적으로 2019 럭비 월드컵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동경 올림픽을 위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지만 개막식 이전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협력해주기로 했던 한국 5G 기술의 협력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 적극 협력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인터넷 매체 니케이 크로스 트렌드의 전문입니다. 마스모토 편집장이 직접 방한해서 한국의 5G 상황을 보고 신문에 게재한 내용인데 솔직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먹는 것도 빨라야 하고 움직이는 것도 빨라야 합니다. 기술 개발도 빨라야 하고 성과도 빨리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입니다. 되든 안 되든 우선 저질러 놓고 보는 성격이라 개척 정신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5G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선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거머쥐고 나서 이후부터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5G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LG보다 느린 5G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5G를 위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해놓고 또 기조국 많이 만들어놓고 5G를 시작한다고 하면 세계 최초는커녕 선도 시장을 그대로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우선 저질러 놓고 봐야죠. 5G 세계 최초란 타이틀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물밑에서 벌였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런 의미라는 것은 세계 IT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뚜렷하고 확고한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이러니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의 IT 발전에 대해서 경탄해하면서 우리 일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5G 같은 통신수단은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개발이 늦어지고 상용화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많이 버겁습니다. 몇 개월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데 1년, 2년 정도 늦어진다면 이미 다 먹은 밥상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의 IT 산업이 급 발전하는 데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자금 지원이 미끄럼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 한국은 그리고 빨리빨리 방식으로 5G를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기지국들을 구축했습니다. 상용화를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의 불만 소리가 많이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요.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일본은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지국 설치하는데도 한국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나마 일본도 IT 강국이니까 그 정도지 외국에선 아직 요원한 꿈의 스피드입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요?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교통카드 예 하나만 제가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교통카드 만들어서 카드 꺼내지 않고 가방만 갖다가 대도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최고의 도시인 토론토는 2년 전에 이런 교통카드를 개발해서 현재 토큰 없애고 적극적으로 사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통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야 됩니다. 그나마 에러도 많고 고장률이 많아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IT 인프라 전 세계에서 한국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카타카나가 사실은 한반도로부터 전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과거 연구를 누리꾼들이 SNS 등을 통해 공유한 내용인데요.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글날이 정해지는 등 문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야기도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나라 시대의 신라 시대에 건너온 불교 경전에서 일본 문자인 가타카나의 원형으로 보이는 글자가 발견되었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장이 NHK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 명예대학 교수는 일본 구결문자 권위자입니다. 구결문자는 한문을 읽을 때 한자 사이에 쓰는 새로운 문자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불교 경전을 읽을 때 한자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자체적인 문자를 경전 옆에 자국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구결자는 한자의 한 부분을 따온 야체자로 신라 사람들이 한자를 줄여 쓰는 방법인데 이것이 가타카나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고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한자를 초소체로 올려 쓴 다음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신라의 구별자가 가타카나와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당시 신라와 교류를 많이 하던 일본에서 신라의 문자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 일본 공영방송인 NHK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굉장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많은 문자는 중국에서 온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가타카나마저 한국은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과거의 구결 문자를 따온 것이라는 생각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조된 게 아니냐, 오히려 훈민정음이 가타카나를 베낀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 명예대학 교수는 이 연구를 지난 10년간 진행해와서 거의 확실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한 일종의 신라어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타카나가 사용된 헤이안 시대와도 잘 맞아 결국엔 신라어를 현재 일본에서 쓰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가 가타카나의 기원을 찾는 연구 성과로 매우 의미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신라시대의 구결 문자는 쓰지 않고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사용하는 가타카나 혹은 한자와는 결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고바야시 교수는 가타카나 신뢰 유래설과 같은